지금부터 함께 볼 질문은 믿음에 대한 지문입니다. 믿음이라 하면 종교에서나 이야기할 법한 이야기인가요? 믿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각자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름의 정의가 있을 겁니다. 또 믿음을 사용하는 맥락이 있을 테지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어떤 다른 존재에 믿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친구를 믿어본 적도 있을 테고, 자기 자신을 믿어본 적도 있고, 시험 성적이 잘 나올 거라고 믿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해 이 지문은 당연하지만 생각해보지 못했던 통찰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여러분들이 말로 사용했던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번 지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믿음에 대해 각기 다르게 정의하는 두 집단을 소개합니다. 두 집단은 기억에서 대표되는 기억으로 나타나는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와 니은에서 나오는 베이지주의자가 되겠습니다. 글쓴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베이지주의자입니다. 먼저 각각의 입장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생각은 믿음의 태도 중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태도 중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핏 보면 맞는 듯하지만 대조되는 베이지주의자를 보게 되면 달라집니다. 베이지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한 믿음 정도에서부터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보아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다라고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라고 문장을 끝맺고 있는 겁니다. 이 문단은 두 입장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베이지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의를 설명하고 있는 문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강조가 되는 것은 베이지주의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보다 구체화된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지주의자의 표현에 따르면은 무언가를 새롭게 안다라고 하는 것.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새롭게 알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부여하냐면은 자, 이것은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안다, 새롭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이즈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이 가장 강한 믿음이 자,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에 어떤 방식의 변화를 주는지 설명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가장 강한 믿음은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베이지주의자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냐면 조건화의 원리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화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뒤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게 되면은 새로 알게 된 A, 자, 새로 알게 된 A에 대해서 새로 안다라는 것은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A에 대한 믿음이 가장 클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B에 대한 믿음은 변화를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강한 쪽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B에 대한 믿음은 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새로 알게 된 A에 의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B에 대한 신념은 조건화의 원리를 받아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B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늘 비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나에게 가장 강한 믿음을 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일 경우에 내일 비가 온다에 대한 나의 기존 믿음은 조금 더 강해지겠죠. 오늘 비가 오니까 연속으로 비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알게 된 믿음이 기존의 명제에 대해서 기존 명제에 대해 갖는 믿음을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화의 원리를 여러분들 잘 읽고요. 마지막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조건화의 원리에 대한 추가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조건화의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 즉 가장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명제가 둘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즉 사례로 통해서 연습을 해보면은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게 새로 알게 된 명제가 되겠죠. 자, 근데 오늘 비가 온다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조건화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비가 온다. 하지만
오늘 밤에 비가 그친다라는 명제를 새롭게 알게 되면 내일 비가 온다라고 하는 믿음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겠죠. 아마도 반대의 의미이기 때문에 비가 온다에 대한 믿음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알아둬야 되는 것은 이 원리가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함으로써 믿음과 행위는 구별되는 것이다. 구별된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베이지주의자가 설명하는 믿음의 태도의 변화, 그리고 이것을 관통하는 조건화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 조건화의 원리에 부합이 되는 그런 명제들도 있지만 설명이 되지 않는 명제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관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나와 있는 예시로 적용을 하면은 내일 비가 온다와 관련이 없는 뭐 우주에 외계인이 산다라고 하는 우주에 외계인이 산다라고 하는 내용은 뒤에 나와 있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예외로서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사례를 보면은 오늘 비가 온다라는 것을 다른 명제, 다른 은하에 외계인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명제에 믿음의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설명,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실용적 효율성입니다. 실용적 효율성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상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를 옮기는 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학교를 옮기게 되면은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소모가 되는 것이겠지요. 예,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가 없이, 즉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관련이 없는 명제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되지 않지요. 자, 이런 경우에는 믿음을 바꿀 필요가 없다. 그게 더 효율적이다. 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